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비트코인이 모처럼 시원하게 22,000달러 위로 올라섰습니다. 지난달 중순 이후에 계속 10,000달러대 후퇴 가능성이 제시되다가 그래도 이렇게 반등세를 보여주니까 우려보다는 기대감을 조금 더 크게 갖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지금 가장 중요한 구간이라고 할 수 있는 200주 이동평균선 위에서의 지지 테스트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22,000달러 위로 안정적인 지지를 받게 될 경우에 의미 있는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일 수 있을 것이라는 부분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워낙 의미부여가 큰 구간이다 보니까 일단 200주 이동평균이 자리한 22,000달러 위로 잘 올라서서 잘 지지까지 받아준다라면 며칠 안에 30,000달러까지 랠리도 가능하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분위기 자체가 긍정적인 부분으로 기울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도 조금은 위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상승세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전세계 자본시장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습니다. 그동안 연준은 다른 건 몰라도 노동시장 안정성에 대한 상당한 자신감을 내비쳐왔는데 이번에 노동시장조차 냉각조짐이 나타나면서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도 결국에는 한계점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되면서 전세계 자본시장의 상승세, 반등세, 급등을 이끌었습니다. 물론 아직 온전하게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미국 실업률의 소비자 물가지수를 비롯해서 연준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미국의 일반 기대 인플레이션 지수까지 줄줄이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같이 연준의 7월 FOMC에서 금리 인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이터들이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서 시장에 충격파를 가져올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기대감은 즐기되 만약의 상황은 대비해야 한다, 이 정도가 지금의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리플 소송의 경우에는 앞선 영상에서 SEC가 리플 측의 전문가 증언을 배제하거나 제한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 그 상황 살펴봤는데 법원이 이걸 하루 만에 또 승인을 해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SEC도 리플도 법원도 모두 그동안 그렇게 치고받고 난리를 피웠던 전문가 증언들에 대해서 상당 부분을 덜어내는 것에 동의를 한 건데 이게 대체 어떤 함의를 갖고 있는 건지 생각거리들을 안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22,000달러 위에 올라선 모습을 보였다라는 게 이렇게 반갑게 느껴지는 지금의 상황, 조금 비현실적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나름의 반등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포인트입니다. 시장에서는 그동안 암호화폐 시장을 억눌렀던 반대 매매, 이 디레버리징도 이제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런 진단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악재가 하나둘 사라지거나 조금씩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시장 거시적인 측면에서 잘 체크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시원하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22,000달러를 뚫어내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여차하면 17,000달러로 떨어진다, 이때 주워 담을 거다, 이런 멘트들 아주 무색하게 만들면서 일단은 후퇴보다는 상당히 의미 있는 반등세를 훨씬 더 강력하게 내보였습니다. 22,000달러에 200주 이동평균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구간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잘 지지받는지가 단기적으로는 1차적인 핵심적인 관전 포인트가 됐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2포인트 오른 20을 기록하면서 극단적인 공포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후행성 지표이다 보니까 지금의 상황이 온전히 반영된다라면 하루 이틀 뒤에는 극단적인 공포가 아니라 공포 수준으로 완화된 투자 심리 상태를 바라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나름의 랠리를 선보이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소폭 상승했는데 현재 44%대 위에서 자리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아주 무척 중요한 구간에 자리하고 있는 이유는 다름 아닌 200주 이동평균선을 이제 막 뚫어냈기 때문입니다. 역사상 비트코인은 200주 이동평균 아래에서 랠리를 벌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 그래서 200주 이동평균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져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지지 라인으로 꼽히곤 했습니다. 이게 지금 22,000달러 부근에 자리하고 있는데 일단 여기까지는 올라섰고 이제 여기를 잘 지지받아 준다라면 추가적인 상승세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암호화폐 분석가 마이클 반데포페는 200주 이동평균 위로 비트코인이 올라서면 아마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의 유동성이 들어올 것이다. 그렇게 될 경우 나는 비트코인이 아마도 며칠 안에 28,000달러에서 30,0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가장 중요한 지지라인, 모든 상승 랠리의 전제가 되는 지지라인, 이걸 일단 회복하면 그만큼 추가적인 매수세가 비정상적일 수도 있는 수준으로 달라붙을 수가 있고, 이를 통해서 단기간에 30,000달러까지 랠리할 수도 있을 거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강세론을 견지하고 있는 익명의 분석가 스탁머니 리잘드의 경우에는 RSI의 흐름과 장기 지지라인을 보면 이제 다음번 강세장이 이제 시작될 거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함께 공유한 차트를 보면 아래쪽에 RSI가 바닥을 찍은 뒤에 비트코인은 늘상 랠리를 벌이면서 RSI 바닥이라는 게 다음 강세장의 신호 역할을 했는데, 지금 딱 이게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이제 한동안 비트코인이 거대한 랠리를 펼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유투데이의 경우에는 다소 조심스러운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랠리를 벌이고 있다 보니까 이와 역상관 관계를 가진 비트코인이 추가적인 매도 압력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유투데이는 달러와 비트코인은 강력한 마이너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달러의 랠리는 비트코인 매도 압력의 중요한 연료 가운데 하나인 것은 분명하다. 다만 전반적인 상황은 조만간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유로화와 함께 미국 달러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통화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보여줬지만 주식과 디지털 자산 등의 매도 압력을 가했다. 달러 인덱스가 보여주고 있는 3% 수준의 랠리는 RSI의 다이버전스 발생과 FOMC 회의 사이의 컷오프에 따라서 멈출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갤럭시 디지털의 CEO 마이크 노보그라치의 경우에는 우려와 기대 상황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그는 암호화폐 시세가 더 이상 하락할 여지는 적지만 한동안은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 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연준이 지금 같은 매파적인 기조를 바꾸기 전까지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약 보합권 안에서 거래될 것으로 보인다. 비트코인에 대한 과도한 레버리지가 암호화폐 시장의 대규모 조정을 만들고 있다. 비트코인 레버리지 비율이 높다는 것은 현물 대신 선물 시장의 영향력이 큰 상태라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그동안 가상화폐 시장을 짓누른 디레버리징이 거의 끝나가는 무렵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디레버리징은 돈을 빌려서 투자에 나섰던 개인이나 기관이 빌린 자금을 상환하거나 반대매매 또는 청산 거래를 통해서 부채에서 벗어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번에 이렇게 급등세를 보인 것은 비트코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자본시장 모두 일제히 상승세를 확인한 것인데, 미국 연준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시작해서 결과적으로 금리 인상 속도가 늦춰질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되면서 긍정적인 시그널로 작용한 겁니다. 무엇보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 못한 수준으로 높은 상태로 나온 것이 노동시장이 냉각될 수 있다는 잠재적인 신호로 해석된 모습입니다. 미국 노동부는 7월 2일까지 실업보험 신청 건수가 한 주 전보다 4,000건 늘어난 23만 5천 건으로 집계됐다라고 밝혔는데, 이건 블룸버그의 예상치 23만 건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지난달 연준이 정책회의에서 너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하면 경제 성장을 갉아먹을 수 있다. 이런 우려와 또 실업 청구 건수 숫자가 함께 맞물리면서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나온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카고대 경제학과 교수인 오스탄 굴스비는 연준이 금리를 너무 빨리 인상하면 경기가 침체될 것이라는 점을 우려하기 시작했다.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동안 연준은 경기 침체가 아니라 경기 둔화다. 심지어 이것도 일시적인 것이다. 있다고 말을 하면서 항상 근거로 거론했던 게 견고하게 회복되고 있는 노동시장 이런 거였는데, 하필 자이언트 스텝 단행 직후에 노동시장 냉각 우려가 불거지면서 미국 연준으로서도 더 이상 경기 침체를 둔화라고 우길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에 기름을 붓게 될지 아니면 찬물을 끼얹게 될지 앞으로 줄줄이 발표될 핵심적인 거시경제 지표 결과에 달려 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가장 굵직한 건 3개 정도입니다.
7월 8일 미국 실업률 발표, 7월 13일 미국 소비자지수 발표, 7월 15일 미국 일반 기대 인플레이션 발표, 이 정도가 이번 달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 폭을 결정하는 데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연준이 발표하는 일반 기대 인플레이션 CIE의 경우에는 현재 월가에서는 이번에 폭등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이션 역시 최악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노무라의 경우에는 아예 이번에 사상 최고치를 찍을 것이라면서 지금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면서도 CIE 지수를 직접 언급했을 정도로 중요한 지표로 간주가 되고 있는데 과연 이런저런 데이터적인 상황, 현실적인 어려움 모두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와중에 연준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어서 리플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리플 역시 소폭 반등세를 보이면서 0.35달러 위로 올라선 상태입니다. 이게 진짜 항상 느끼는 거지만 너무 비현실적인 가격인 것 같습니다. 리플이 아무리 저평가되더라도 1달러에는 패깅될 가치가 있는 것 아닌가, 기분 탓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런 숫자가 반갑기도 하고 어이없기도 하고 낯설기도 하고 부정하고 싶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20일 지수이동 평균 위로 올라섰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범위로는 0.48달러가 제시된 상태입니다. XRP 시세와 관련해서 글로벌 금융미디어 플랫폼 FX스트릿은 나름의 긍정적인 주변 상황들을 근거로 리플의 강세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FX스트릿은 XRP가 7월 첫째 주에 낙관적인 거래 신호를 보여주면서 심리가 긍정적인 면을 확인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강세를 유발할 수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XRP가 6월 마지막 날 0.3달러 영역에서 지지를 찾은 뒤에 연속적으로 더 높은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7월 6일 황소 세력은 0.28달러 기준으로 피보나치 618 구간인 0.38달러까지 성공적으로 되돌리는 그 과정을 다시 조정한 상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특히나 주목한 것은 리플을 둘러싼 최근의 긍정적인 분위기들입니다. NFT 아티스트와 수집가, 투자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성공적으로 구축됐다라는 점, 콜롬비아 정부가 토지 정보를 리플 레저 위에 NFT 형태로 올리기로 했다라는 점 등은 리플사의 흥미로운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리플이 0.34달러로 상승하면 6월의 최고치인 0.38달러까지도 강세를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만약 다시 0.28달러로 후퇴할 경우에는 상승 전망은 무효화되고 이럴 경우에는 0.2달러까지 37% 수준의 폭락을 경험할 수도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는 이게 참 진짜 의도가 뭘까,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속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루 전 영상에서 SEC가 리플 측의 전문가 증언들 가운데 배제하거나 축소하고 싶다, 전체 500페이지 분량이 넘는데 이걸 120페이지 수준으로 줄이고 싶다, 이걸 통해서도 우리 입장을 법원에 잘 전달할 수 있다, 이렇게 법원에 요청을 했는데 이걸 법원이 또 하루 만에 허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SEC의 리플 측 전문가 증언을 배제하는 요구와 관련해서 리플도 동의했고 법원도 허락을 한 셈입니다. 이게 개인적으로는 진짜 갸우뚱하게 느껴졌던 것은 지금까지 이 전문가 증언들을 놓고 그렇게 난리법석, 난리 부르스를 쳐놓고서 이제 와서 3분의 1 이상을 버리겠다라고 하는 게 이게 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계속 이런 질문에 잔상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들의 진짜 속내까지는 알 수도 없고 알 수 있는 방법도 없겠지만 뭔가 전쟁의 절정에서 휴전 양상으로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어서 모종의 백그라운드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도 갖게 됩니다. 사실 이제 약식재판 브리핑 개시까지 딱 2달 정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어쩌면 정말 약식재판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약식으로 속도감 있게 재판이 진행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갖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진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올해 안에도 이 최종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상황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홀더분들은 이런 전반적인 분위기의 흐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자꾸 위로 튕기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러다 어쩌면 22,000달러 200주 이동평균선 위에서도 지지를 잘 받고 조금 더 랠리를 벌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조금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시면서 어쩌면 소리 소문 없이 갑자기 다가와 있을지도 모르는 이 강세 랠리에 대해서 잘 대비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토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